네, 세계화 K 시간이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소식이 뭐 일주일을 꽉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 한 주 네. 참 바빴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더 바빴어요. 뉴욕 시민들 바쁘죠. 계속 네, 통제 당하느라. 계속 통제당하고 사람들 걸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어젯밤에는 우리 마크론 대통령도 전화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나 그게 상황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게 트럼프 지나간다고 길 다 통제하니까 정작 마크롱 대통령이 갇힌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사정을 했죠. 경찰도 마크롱 대통령 알아보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점점점 했더니 마크롱이 트럼프한테 바로 전화하죠. 야, 나 마크롱인데 이거 길 좀 뚫어줘. 이렇게 된 상황. 그런데 저도 꽤 오래전에 유엔 그 누군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가 딱 9월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2008년이니까 9월에 갔는데 와. 그때 초등학생으로 가셨어요? 어머나 감사해요. 네. 사회생활 잘해. 사회생활 잘해. 네. 그래서 유엔에 뭐 관계자를 만나러 갔는데 9월. 아니 저는 이제 그걸 인식을 못하고 약속 잡혔으니까 갔는데 길거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뭐야 생각해봤더니 유엔 총회. 길들 트래픽에 막 시큐리티들 뭐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9월에는 뉴욕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살벌해요. 9월 한 달 내내 사실은 뉴욕이 뭔가 이벤트가 예.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트래픽이 정말 최악이고요. 길거리에 총 들고 있는 사람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다른 날을 가시기 바랍니다. 뭐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있었고 AI 관련해가지고 안보리 주제도 했는데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랄까 어떤 장면들? 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그게 안 봤어요. 왜냐면 저는 중동으로 가보하니까 이번에 사건이 두 개였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그 전직 알카이다 대원, IS 네네. 대원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유엔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 아사드 쫓아내고 그 이후에 자리를 잡은 예. 그 반군 예전에 반군. 아니 이제 반군은 너무 귀여워요 단어가.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테러. 그냥 전직 알카이다 전직- 대원이에요. 아니면 IS 전직 대원. 왜냐면 IS에 있다가 IS가 시리아하고 이라크 지부를 합작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 IS 아니야 하고 알카이다로 넘어가셨어요. 네. 그분이. 참 복잡하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장면으로 보고 네. 다른 테러리스트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네 열심히 하면 너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랑 악수도 할 수 있어. 네. 사우디 가서 했었잖아요. 네. 아니 사우디는 뭐 거기 이제 사우디니까 그나마 그러긴 한데 근데 유엔 총회 그리고 이제 또 거기 행사들이 있잖아요. 유엔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아흐메드 알샤라 그 과도부 정부의 수장 시리아 그분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이제 행사 때 누구랑 만났냐면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제 대원 시절 때 네네. 이렇게 네. 이런 시절 때 네. 어디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5년간 이라크에 있는 깜빵에 있었어요. 아, 그분이. 그래요? 예. 네. 그때 그 부대의 대장 그 미국 군인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제일 큰 장군이 그 행사에 있었고 둘이 같이 앉았고. 같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오프닝 멘트 첫 질문 이거였어요. 아 대통령님, 저는 너무 좀 신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라크에서 같이 싸웠잖아요. 물론 편이 다르긴 했지만 내가 당신을 잡아줬고 내가 뭐, 널 감금시켰는데 여기 와서 지금 대통령 소리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브로맨스가 눈물 날 뻔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이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돼요. 뭐 역설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IS 잡겠다, 알카에다 잡겠다 하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비용을 치렀던 게 미국인데 네. 그렇죠. 지금 정작 그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또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그 사람을 키운 것도 미국이고 그 사람을 시리아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도 미국이죠. 결과적으로 또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영국인데 왜냐면 다 진술들 나왔거든요. 영국에서요? 야 사실은 우리는 여기 K 한국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국제 뉴스를 넣어찍어 있어요.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이 튀르키예를 진짜 개망신시켰어요. 뭐였죠? 이제 미국에 있는 국정원 누구예요? MI6잖아요. 이제 MI6의 원장님이 이제 은퇴 파티? 네. 뭐라 이제 나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식. 이제 빠이빠이. 은퇴식을 원래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자기네들 건물 아닌가요? 그렇죠. 네. 튀르키예에서 했어요. 왜요? 대사관도 아니고 이스탄불 영사관에서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스탄불 영사관에서 5분 걸어가면
러시아 영사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은퇴식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그 연도를 말하자면 튀르키예에서 대사를 하다가 네. 그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튀르키예에서 네. 예를 들면 자작극 쿠데타도 일어났고 네, 네. 등등등. 유일하게 강대국들 중에서 영국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인권 우려한다 뭐라고 했는데 비판했는데. 영국만 아무 말도 안 했고 다음에 이제 왠지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튀르키예 대사직을 마치고 어디 갔어요? MI6 원장 자리에 갔어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거기서도 이제 원장 일을 막 하다가 네. 은퇴식을 이제 이스탄불에서 했는데 은퇴식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러시아, 이란, 중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 너네 나라의 그 이제 비인권적인 정권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우리랑 협력하세요. 우리는 이런 앱을 개발하는데 거기에다가 접촉을 하시면 네. 우리는 돈도 많이 드리고 니네들 안보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러시아 영사관은 어분거리에서 했어요. 와,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 은퇴식 연설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아메샤라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튀르키예를 통해서 그 사람이랑 접촉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오늘날의 시력이 이렇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중동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얘기 너무 많이 길어졌어요. 아니요, 원래 아니요. 대본에 다른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니, 뒤에 또 물어볼 거예요. 또 여쭤볼 아, 예.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영상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조연설을 했고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It's time to end the failed experiment of open borders. Your countries are going to hell. 남들 15분 연설하실 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56분을 하셨고요. 아, 그리고 녹색 사기부터 불법 이민이 당신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까지 정말 장광설이었어요. 네.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그냥 파편적으로 하던 말들을 써머리하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자리였죠. 예, 네.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은 얘기들이었고 전혀 새롭지 않은 얘기들이었어요. 네, 네. 예. 유엔을 일단 욕하는 것부터 자기가 지금 유엔 기조연설 현장인데 유엔을 욕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시작했죠. 그러면서 늘 하던 얘기 뭐죠? 세계의 평화 중재자는 누구다? 나밖에 나다. 없다. 유엔 느금 뭐 했노? 내가 그렇게 7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동안 종식시키는 동안 유엔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었어. 네. 유엔 필요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서 네. 나는 아르메니아하고 캄보디아 전쟁을 막아놨잖아 했는데 네. 캄보디아는 여기 아시아 끝에 있고 아르메니아는 저쪽에 있는데 언제 둘이 싸웠지? 헷갈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분이 약간 멘붕에 빠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래요. 트럼프터 고장난 김에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됐네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아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얘기들이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를 저는 네.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좀 정제된 연설문을 보고 연설을 했다면은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람들이 나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던 얘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거 다 거대한 사기국이잖아. 녹색 사기. 네, 거기에 동참하는 너네 나라들 지금 뒤처지는 거야. 그 너네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이민자 쫓아내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 우선주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의 평소 생각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놔서 멘탈리티가 네.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저분은 평소에 늘 저런 생각을 늘 하신다.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 노벨 평화상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하네요. 이번에도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나보고 노벨 평화상 받으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뭐 별로 관심 없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에게 상이야 뭐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알파 기자님 좀 피곤하겠지만 일단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일기 때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야즈드족 여자랑 만났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IS한테 납치 당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당했던 여잔데
그럴 때는 야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미국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멘트를 해줘야지 정상인데 네. 뭐라고 했냐면 노벨 받을 때 어땠어 기분이? 아 질문이 그거였구나. 기분 좋았니? 뭐 이런 거 어떤 네. 기분이었어? 진짜 진심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진짜 진심인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이 아닌 말을 하질 않습니다. 행간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네, 굉장히 액면 그대로 투명하죠. 얘기하니까. 예, 상당히 투명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노벨 평화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못 적으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평화주의자라서 그래라는 말을 계속 덧붙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딱 비교되는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유엔의 업적, 지난 80년간 유엔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80년간 유엔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고개 들어 대한민국을 보게 하라. 멋진 문장이죠. 네, 정말 유엔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그 80년의 역사를 봐라. 우린 정말 유엔과 함께 이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평화를 얘기하니까 네. 마음에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멘트를 하세요. 평화란 네.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네. 함께 공동체를 실현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정말 이 말이 유독 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대비돼서 대비돼서. 와닿는 거죠. 내가 전쟁 중지했잖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워딩을 이렇게 비교포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대비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기후 변화는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 100년 전에도 뭐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니 지금 멀쩡하지 않니? 그러면서 지금 이득 보는 거는 중국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그건 사실은 한 일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랬었죠. 저는 대충 단순히 뭐 기업들의 충돌 아니면 그 정치권에 있는 충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것이 국제 정치에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한 다음 세대 아니어도 다음 세대에 큰 문제를 넘겨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기후 문제가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의 문제예요. 네. 우리 이대로 살면 진짜 이 기후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더 살아갈 수가 있느냐에 너무나 좋은 하나의 좀 약간 그 어느 정치인도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진보 측에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진보 보수가 있으면 안 되는 그냥 문제거든요. 과학의 문제인데. 네, 과학의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진보 측에서 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 있는 보수 측에서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고 중간중간 언급이 됐었는데 이 정도로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부터 기업들이 나왔고 그 기업들도 주로 이제 진보 측을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진보가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득을 볼 거니까 좀 이제 여기로부터는 먼저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기후 문제인데 또 그러면 일부 기업들이 기후 문제랑 관련된 이 산업을 독점하면 안 되고 네. 독점하게 되면 이런 좀 약간 악순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애초부터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후진타오는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했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후진타오, 시진핑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문제랑 관련된 산업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뭐 태양광이라면 등등. 태양광은 뭐 거의 압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이 그만큼 제품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부정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굉장히 있어요. 큰 문제죠.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자마자 그 만난 사람이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블랙록의 레리 핑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 단지 착해서가 아니라 아니 기후 위기로 지구가 멸망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 기후가 태양광이든 뭐가 됐든 뭐 풍력이 됐든 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후 쪽에 그렇죠. 정말 많이 투자를 하신 분이잖아요. 선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이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미국이 또 동참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목표치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이게요. 지금 이제 기업의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먼저 선점한 기업들이 있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의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치 쪽에서도 미국이 선점을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라는 아주 돌발적인 인물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걸 부정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래? 미국이 부정을 해? 네. 시진핑 주석이 얼른 확 잡았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기조연설 있고 그 다음 날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이 화상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처음 꺼내놓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전에는 항상 그런 핵심 의제를 끌고 가는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다자주의를 얘기하고 핵심 의제를 끌고 가겠다라고 선도 국가를 선언하는 국가가 중국이 중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국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네.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전기차도 맨 처음에 미국에서 제대로 나왔잖아요. 테슬라. 그때 테슬라 와 기후 이 얘기를 하다가 네. 발전을 시켰어야지. 근데 중국이 그렇죠. 와서 지금 지금 압도하고 있죠. 뭐 지금도. 지금 또 시장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 때문에 뭔가 뒤처진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발목 잡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산업을 본인들이 완전히 리드하고 있다 그러면 돈이 되니까 저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뭔가 중국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거 기분이 나쁜 거야.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틀렸죠.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하고 미국이 앞서는 분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선점한 분야를 사실 더 키우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가 미진한 부분, 중국이 앞서가는 부분을 앞지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자체가 사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는 것도 죽이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 석유 팔아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안보리 회의 주재하면서 이제 AI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 재밌었어요. 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을 처음 인용했거든요. 네. 현재는 AI는 새끼 호랑이다. 그래서 맹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케이파 데모넌터스에 나오는 더피가 될 수 있다. 제가 어저께 보면서 또 더피 장면도 찾아봤잖아요. 다시. 네, 아, 그 너무 귀여운 귀여워가지고. 더피. 네. 예. 더피를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나중에 외로우시면 한번 보세요. 저 어제 또 한참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이제 AI는 이제 우리 눈 앞에 있는 기술이고 지금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누가 잡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아직은 모르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얼마 전에 딥시크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사게 만들었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센세이션은 좀 없어요. 사라졌죠. 네. 그러면 뭐 오케이 기술이 있긴 한데 뭔가 아직은 아직 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이거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 기술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동양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AI 기술은 오케이 우리는 좀 약간 늦었긴 늦었지만 이 AI 기술에 대해서 일단 한국이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상한 식으로 흘러가면 네. 이 세계의 그 정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AI 보면서 이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2023년에 이게 Foreign Affairs에 그때 2023년에 이제 헨리 키시저 장관이 작고하셨죠. 2023년 11월에 작고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글을 쓰셨냐면 이분이 닉슨 정부 때부터 일하셨던 그 무려 키신저 박사가 AI가 핵무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무기를 다루는 어떤 체제, 그러니까 NPT 체제나 IAEA처럼 이런 국제적인 기구, 조약, 협약 이런 거 만들지 않으면 이건 정말 엄청난 무기가 돼서 핵처럼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이번에 회의를 굳이 주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AI에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AI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기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두 나라의 어느 쪽에서도 이 AI의 규범에 대해서는 규칙에 대해서는 정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규칙을 사실은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그렇습니다. 논의가 시작이 안 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AI라는 게 그거잖아요.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이 공포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미국 AI는 미국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중국 AI는 중국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가 그 AI 기술이 자체적으로 없을 때는 그 두 중에 어느 하나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 어디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편향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앞에도 닥친 문제인데 더 이상 강대국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고 이 강대국조차도 AI와 관련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거기서 선도 역할을 할게. 네. 당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너무 잘한다. 그렇죠. 이걸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논의에 있어서 한국이 앞장서겠다라고 방향을 딱 제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가고 다자 무대에 왔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대국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네, 네.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뭉쳐진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의 함께 우리가 그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AI와 관련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서 너무 말씀을 잘하셨고 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네. 뭔가 든든한 나라를 잡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믿을 수 없는 그 두 나라 사이에 한국이라는 대안이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네. 이게 핵무기는 그래도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비밀리에 이제 개발하고 핵실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70년부터 NPT라는 체제가 만들어서 그나마 핵 확산을 좀 막았는데 인공지능 집에서 어쨌든 챗GPT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모두 다 갖고 있는 기술이 사실 또 AI니까 이거는 컨트롤이 더 힘들다라는 게 그렇죠. 정말 위기의식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오판하거나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생각나네. 그리고 또 뭐 명령 오류 자체가 있거나 아니면 투명성을 결여한다던가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는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와서 이 계속, 문제들 더 줬어요. 몇몇 AI랑 대화 끝에서 자기 엄마를 살해했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뭐 자살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AI한테도 지금 재판들이 미국에서 몇 개 걸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저는 좀 겁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저는 그것보다는 네. 이것 때문에 인류가 전체적으로 동제될까봐 너무 짜증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인 채널 있죠. 그렇죠. 알파고의 지식 램프. 네. 하여튼 이제 거기서 이제 영상들을 올릴 때 자막을 이제 영어 한국어 하는데요. 이제 성일관 교수님이랑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성일관 교수님 무슨 반 이스라엘 분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교육하시는 분이 네, 거기서 알죠. 석박사를 하셨어요. 네.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나씩 하면 번역을 진짜 잘하거든요. 네. 챗GPT는. 근데 한번 재미삼아 자막을 파일로 올려주고 파일로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네. 지가 알아서 주제랑 상관없이 자막을 저한테 줬어요. 이거 다 영상에 남겼거든요. 그걸 보고 무섭다. 뭐야 이게? 네, 뭐예요? 갑자기? 예, 정확하게 갑자기예요. 정말 뜬금없는. 예, 우리는 자꾸 중국의 AI에 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딥스케에서는 이제 전화문 사태를 치면 안 나오잖아요. 네, 뭐 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고 등등. 진짜 미국 AI도 심각하죠. 그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예 문제 없는 게 어디겠어요. 서로 이제 명분 싸움이고 감추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우리 알파 기자님 오셨으니까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요즘 그 에르도안 우리 튀르키예 대통령은 네. 국내에서 지지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을 6년 만에 방문하는데 6년 만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가셨습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언해드릴게요. 다음에 이 일들 벌어질 때는 이 토마토 뉴스 이 기사를 보시면 돼요. 이거 박제할게요. 네, 영상 박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케이 받았기 때문에 뭘 오케이 받아요? 오케이 너 튀르키예 수장이야. 오케이 너 무슨 일 해도 돼. 너 뭘 해도 돼. 인정. 네. 네. 했기 때문에 조만간 앙카라 시장도 체포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에르도안이 탄압하고 있는? 이제 이스탄불 시장님이 깜빵에 네. 갔는데 네. 잡혀갔죠. 앙카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는 대선에 관심이 없다는 멘트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감옥에 갈 것 같고요. 그 제1야당 CHP 얼마 전에 지방선거 때 에르도안을 패배시켰던 정당 그 정당도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부가 위에서 강제로 법원을 통해서 수장을 교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화되고 있는 헝가리 인정하듯이 이제 예. 튀르키예도 이제 마찬가지 예. 길을 갖고 있다. 아니 헝가리는 비교하면 헝가리 아직도 튀르키예. 숨을 쉬고 있어요. 헝가리는 그냥 배가 고플 뿐이지. 그러면 튀르키예는요? 튀르키예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 왜냐면 잘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튀르키예는 상황. 지금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 선거를 제대로 하는 건 그렇죠.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선거를 제대로 했는데 후보들도 제대로 나와야 돼요. 에라 내가 붙으면 질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깜빡이가 보내면 이거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에르도안이 500억 트럼프랑 만나면서 이제 트럼프한테 원하는 거 그거예요. 나의 정당성. 트럼프도 오케이 너의 정당성을 줬어 이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뭐 그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 사실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웃긴 일이 뭐냐면 5분 제1야당 있어요. 당 대표가 네. 지지난주 말에 이 말했어요. 에르도안 너 트럼프 아들이란 무슨 얘기를 했어 비밀리에. 주니어라. 네, 왜냐하면 에르도안의 이제 매일매일 자기 스케줄이 공개되잖아요. 네. 거기 이스탄불에서 외국인 사업가랑 만나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외국인 사업가. 네, 그래서 뭐 왠지 또 튀르키예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 사업가들이 있나 보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트럼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갑자기 트럼프 아들이 얘기 왜 나오지? 다들 이렇게 놀랬는데 네. 트럼프 아들의 행보를 보니까 튀르키예에 왔다는 거 들통나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미국 측에서 정보가 샜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입이 가벼워서 말이 센 거예요. 둘 다 이제 에르도안이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폭로를 며칠 이후에 또 했어요. 내가 너 트럼프 아들이랑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 네. 트럼프랑 만나려고 백악관에서 조금이라도 회담을 가지려고 너 보잉 그 항공기 비행기 사. 네, 300개 주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랑 만나려고 돈을 뿌리는 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암암리 하려고 하고. 아니 이제 보통 어느 나라 이제 우방일 경우 그렇긴 하겠지만 튀르키예 대통령 우리나라도 왜 뭐 누구 아들 왔고 대통령과 잠시 뭐 면담했다 차담했다 이런 걸 굳이 숨기지는 않는데 지금 튀르키예 일반 국민들은 네. 미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니, 반미 감정이랄까 뭐 아니 이런 게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올라갔는데 에르도안이 그걸 조절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유엔 때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아랍 국가 몇 개하고 튀르키예하고 이제 트럼프는 만났는데 네. 이제 국기들을 보면 네. 바로 미국 국기 옆에는 카타르 국기가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카타르에서 미국의 제일 큰 부대가 있죠. 예, 그리고 센트콤도 거기 있어요. 미국의 그쵸. 7개 지역 부대 중에 하나는 하나는 거기 있는데 근데 앉는 자리를 보니까 트럼프 옆에는 에르도안이 있는 거예요. 카타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제목에는 에르도안은 카타르한테 야 나 거기 앉으면 안 돼. 이걸 했거나 아니면 트럼프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왜냐면 그 사진이 필요해요. 돈이 오고 갔겠네요. 네, 나는 트럼프와 함께 중동을 같이 다스리고 있어. 트럼프가 옆자리 절대 돈 없이 줄 사람 같진 않은데. 네. 네. 제분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에르도안이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 격하게 부딪혔거든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F-35 전투기 못 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때
경제 제재가 들어가가지고 튀르키예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리라가 폭락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었던.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야 튀르키예에서 명품 사러 가자. 맞아. 엄청 싸게 살 수 있어. 뭐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경제가 망가지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흔들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경제가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지진 오면서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야당 후보가 엄청나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표를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이 자기를 또 흔들지 않아야 되고 그러네.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뭐 돈으로 막든 또 네. 물밑에서 막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0조 원 규모의 구매 목록을 들고 네. 네. 트럼프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꾸지르던 튀르키예한테 70조 원 주는데 니네 한국 3천억 왜 못 주냐? 아, 우리가 훨씬 커요. 네. 아무튼 우리 또 오늘 이 방송을 재밌는 설로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어떤 아이가 14년, 15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가 일어났어요. 그 아팠는데, 정말요? 예, 그 이제 이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15년 만에 일어났어요. 와, 기적이네. 예, 일어나자마자 집에 가서 다음에 이제 기절했어요. 왜 기절했냐면 화가 나서 기절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사건 당하기 전에는 중고 오토바이 살라고 돈을 모았었거든요. 네. 그 나이가 진짜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이예요. 이제 그 돈을 이제 꺼내서 가서 오토바이크 살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그냥 바퀴밖에 못 사. 바퀴도 아니고 그냥 뭐 덜서 비빔밥 정도만 먹을 수가 있대요. 돌솥 비빔밥.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너무 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네요. 네, 그때 그 돈이 거의 $300였는데 지금은 그 돈이 한 10불도 안 돼요. 15년 만에 일어난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쓰러진 상황. 아유, 나 이거 진짜 너무 실제 기사예요. 말도 안 돼. 나 쓰러지기 전에도 에르도안이 대통령이었는데 일어나니까 여전히 대통령이네. 예. 저분은 직업이 대통령인 거야?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트럼프부터 에르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